네, 청년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 한 시대가 보인다고 하죠. 현대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반영하는 분야, 바로 마케팅일 텐데요. 마케팅 전쟁의 해결사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남자 우혁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를 읽어요. 예,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 책처럼 이렇게 딱 보고 읽고 어떻게 읽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는 저희가 뭐 전단지를 많이 봤었고 그게 데스크탑으로 오면서 배너 광고도 많이 봤었고 네네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그런 방식들이 계속 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네. 계속 그런 시대에 맞춰서 네, 마케팅을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예, 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네. 또 대표님 아주 미남이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 주고받고. 네, 좋네요. 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So I'm gonna ask one more question. And visual graphics. 국경을 초월한 생생한 영상 통화. 디자인된 문구를 감상하는 사람들. 글씨 자체에 하이트가 있잖아. 글자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제 마케팅도 디자인 시대. 이곳은 카드 뉴스를 만드는 툴을 제작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SNS 세대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화제의 마케팅 카드 뉴스. 문구를 입력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런 내용에만 집중하실 수 있고 디자인은 최대한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드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11개국 언어 지원. 40여 가지 다양한 글꼴과 100만여 장의 이미지를 통해 제작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 너무 조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씨 자체에 하이트가 있잖아. 특히 결과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죠. 사용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디자인을 이제 새로운 툴이나 사용법을 익히지 않고도 빨리 그냥 배울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term card news is only used in Korea, as you know. So you mean what kind of tools they use? 국가별 마케팅 트렌드를 파악하라. 해외 사용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자체도 일단 11개 국가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계속 거기에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가지는 게 아니라 타일을 쓰는 유저분들에게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 지금 대한민국은 SNS 마케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콘텐츠 전략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이 뜨거운데요. 더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하는 법, 그다음에 더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정기적인 교육 세션입니다. 이름시 만드는 그 계정들 많잖아. 바이럴 무기로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한 사용자와의 공감대 찾기.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의견들이 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죠.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이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저희가 좀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우혁준 대표의 유쾌한 행진. 앞으로의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저희가 빠르게 발전했던 만큼 앞으로도 더 빠르게 발전할 테니 많은 기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쉽게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을 네,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사실 카드 뉴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쵸. 현재 네.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건 이상의 카드 뉴스가 네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제작이 되고 실제로 배포가 됐고요. 한 2만 개 정도 기업이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통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기업들에서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지금 예. 모바일 시대에 맞게 전달하기 위한 예, 예.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재밌는 거는 대학생분들도 네네네. 이제 PPT 같은 걸로 과제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더 빨리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거를 이제 과제 같은 거에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고객의 어떤 맞춤형에 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마케팅의 시대를 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객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지? 그럼 고객들에게 내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사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 또 그림이 더해지면 전달력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업은 그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템플릿은 막 쌓였는데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드뉴스 자동 제작 툴 타일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창업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니즈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은 고객의 니즈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스타트업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서비스로 고객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스타트업 조사기관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초기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2위가 자금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바로 그런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검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쭉 사업을 해오면서 니즈를 잘못 검증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창업 이전에는 그 대기업 컨설팅 펌 소속의 경영 컨설턴시였어요. 컨설팅 업무도 굉장히 그렇게 니즈 검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고객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지? 그럼 고객들에게 내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하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량적, 정성적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찾아내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니즈를 잘 파악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 사장님으로부터 뭐 표창을 받고 박수를 받고 프로젝트를 마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나의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면 내 서비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내 사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제 창업 시작은 꽤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업계에서 경력이 굉장히 길었던 그다음에 개발자이자 기획자이자 굉장히 사업가 마인드가 충만한 저희 지금 공동 창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개밥 먹기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강아지 밥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 기업들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알고 있고요. 영어로는 Eat your own dog foo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니즈가 있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널리 통용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시작했던 첫 아이템이 딱 그랬습니다. 저희 첫 아이템은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런 웹툰 같은 만화를 구현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 또 그림이 더해지면 전달력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약간의 매출도 발생하고 또 이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냈던 그런 기술력, 그다음에 실행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유명 초기 투자자로부터 투자도 유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좋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타겟을 저희는 매니아 타겟이었거든요. 매니아가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좋아해 주신 분이 이미 있으니 타겟만 살짝 늘리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투자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 매주 방문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 전략이 맞아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유저들을 계속 모으기 위한 활동들을 아예 멈춰도 우리 서비스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유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저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2주 동안 멈춰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써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면서 만들었던 지표 때문에 저 스스로가 속아서 저희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오판을 하고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저희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끼면서 한 달 동안 반성의 시간 혹은 재기의 시간을 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서비스에 그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런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카드 뉴스가 막 올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카드 뉴스를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국회의원 스태프분들이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으로 이거 만드시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겠다.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그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편집 작업들을 많이 했어야 했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니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실패를 한번 경험해 봤던지라 쉽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그런 겪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굉장히 좀 다각화돼서 니즈를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니즈가 있다면은 우리가 원래 애초에 기획했던 아이템처럼 개밥 먹기, 내가 니즈가 있으니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수익화를 하고 우리가 기업으로서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 말고도 이런 거에 니즈를 가질 고객 풀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술력이라면은 그 마켓 프로덕트 핏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제품의 궁합, 시장에서 충분히 기꺼이 돈을 내고 살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택했던 방식은 프로토타이핑입니다.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잠재 고객을 만나서 어떤지 물어본다든지 투자자를 만난다든지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만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 어떤 가치를 주는 서비스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2, 3일 만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들고 이걸 들고 잠재 고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잠재 고객들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런 PR 에이전시, 미디어사, 그다음에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병원, 미용실, 카페 이런 사장님들이 사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마치 잡상인이라도 된 듯냥 이제 미팅을 잘 안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이 프로토타입을 보자마자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예단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엔 제가 면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방법이죠. 실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온라인에서 대중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저희는 PPT 템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바꾸면 곧장 카드뉴스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고 그거를 게재할 SNS 페이지, 그다음에 블로그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업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템플릿은 막 쌓였는데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쭉 해왔던 그런 마케팅의 시행착오들을 담아서 그 템플릿의 내용까지 넣어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서비스는 없었지만 그런 저희 SNS 페이지와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플루언서가 저희 서비스를 언급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는 그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의 테스트 버전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냥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모든 대중에게 전달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실패를 거듭을 하면서 니즈의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했지만 이번에도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니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저한테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혹은 그런 니즈를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세세한 기능들에 대한 불편함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최초의 테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뭐 그 흔한 로그인 버튼도 없었고요. 그 카드 뉴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작업물이 보인다든지 버그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저도 쓰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기존에 일하던 방식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고 훨씬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니즈가 약간이나마 충족이 되니까 유저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세세한 불편함은 언젠가 개선은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고객들이 니즈는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가 이제 창업 초기에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또 연사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의 골자는 누구나 한 번은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하고 나면은 뭐 60세 혹은 65세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창업을 하든 언젠가 사람이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취업은 안전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으로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응원합니다. 이상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혁준이었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강연에서 니즈라는 단어가 네, 한 몇 뭐 번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39번 정도 나온 그래요? 거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니즈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니즈를 잘 찾아내는 그 비결,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니즈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써주면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IT 서비스는 그 고객이 1명일 때, 10명일 때, 100명일 때 계속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IT에서 많이 만드는 어떤 타입이라고 하면 프로토타입을 얘기를 예, 예, 하셨는데 예. 네네. 예, 그 프로토타입이 뭐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라든가 그냥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하면서 니즈 검증을 할 때 또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지금 이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 예. 그냥 이거 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예.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공감을 해주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시는지 피드백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렇게 단순히 뭐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저희가 좀 걸러 듣는다든지 계속 그렇게 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거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거르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모든 것들이. 예. 근데 이제 결국 카드뉴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야기나 어떤 그 디자인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만 만들어 놓은 거를 네네. 제공하는 형식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네네네.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되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곳에서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게 경쟁하는 네네네. 업체들이 생겨났나요?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까? 네. 어,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이게 혹시라도 방송 나가고 네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방송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그럼 없지만. 저는 왜 나온 거죠? 예.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세요. 그럼 가세요. 지금이라도. 네. 혹시라도 이제 그 경쟁 업체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네네. 대표님이 갖고 있는 차별화 전략을 저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결국 차별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고객님들의 그 핵심 니즈만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사용자 경험이 더 매끄럽게, 네네네. 더 빠르게, 더 뭔가 실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카드뉴스의 핵심만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핵심을 잘 뽑아내는 기술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예,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는 메시지에 집중하세요라는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은 줄었으니 그 남는 시간을 더 메시지를 간략하게 적으시고 네. 이제 다음 장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간략하게 쓰는 법, 네. 더 잘 도달되게 하는 법, 네. 잘 읽히게 하는 법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팩트만 공유드리고. 또 전달하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네. 들어볼게요. 대기업에 나와서 청년 창업을 하셨는데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창업을 꿈꾸고 있을 청년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100살까지 살 거면 지금 뭔가 창업에 도전을 하면 재기의 기회라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고 계속 생각을 해서 후회를 아예 안 했다라면 거짓말이지만 전 지금 제 선택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대학생 창업가 분들도 많으시고 뭐 회사를 다니다가 저처럼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어떤 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을 때는 젊은 나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우리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카드 뉴스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카드뉴스는 만화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화책이요. 네, 요즘 다들 뭐 바쁘시고 네네네. 이렇게 뭔가 뭐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뭐그 책을 읽는다든지 예.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그런 편인데 그래도 뭔가 주말에 쉴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웹툰도 빨리빨리 보고 네네. 만화책 같은 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부족한 지식을 이렇게 카드뉴스를 통해서 네. 빨리 좀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카드뉴스는 좀 만화책 같은 존재다 이렇게 뭔가 좀 얘기하면 될 재밌게 것 볼 수 같습니다. 있는 거다. 네, 그렇죠. 예. 빠르게.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지금은 제 서비스를 운영하랴 이제 계속 고도화를 하랴 정신이 없지만 제가 뭔가 더 다음 스테이지에 나가고 성장했을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런 후배 창업가들에게 저희 선배 창업가들이 그 닦아왔던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알게 됐을 그런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계속 우리나라에도 저희 선배들처럼 위대한 창업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카드 뉴스 제작 툴로 네. 예,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지금 그 꿈에 도전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슴 떨리는 선택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IT 창업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때 이제 좋은 팀원들과 함께 그렇게 내 고객들이 어떤 거를 어려워해서 내가 뭘 해결해 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준비할 시간, 당당히 창업으로 도전해보세요.